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롱장입니다. 오늘 성탄절이죠. 메리 크리스마스고요. 가족분들이랑 친구분들이랑 연인분들이랑 그리고 예전에 저처럼 나홀로 있는 분들도 좋아하는 거 하시면서 전 옛날에 뭐 게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즐겁게 쓰는 것만큼 좋은 건 없잖아요. 그래서 다들 행복한 시간 보내고 있을 거라고 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작 그렇게 말을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어, 강의 기간에는 좀 이렇게 빡세게 해야 양심의 가책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 성탄절인데 약간 여기 성탄절 느낌이 약간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제 라이브를 했었는데 라이브 내용이랑 연결되는 기사가 바로 떴어요. 뭐냐면은 이거 오늘 뜬 거 맞고요, 아침에. 전 어제 얘기했죠. 이 추경호 장관님께서 1월 규제 지역 해제, 2월엔 취득세 개편안 제출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러분이 깜짝 놀랄 만큼 앞으로 규제 완화 속도가 빠를 거라고 했어요. 엄청 빨리 풀 거라고. 왜 그러냐? 급하거든요. 누가 급하다? 임대인이? 아니요. 정부가 급하니까 이렇게 빨리 푸는 거예요. 스스로 필요한 게 있으면 빨리빨리 나서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해드리는 얘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찍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시장이 정말 말도 못하게 망가져 있는 건 분명한 팩트가 맞거든요. 그런데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사실 영상을 킨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정부가 이렇게 규제를 완화하는 게 집 가진 사람이 좋아서, 다주택자가 좋아서, 집값을 올리고 싶어서라고 얘기하는 건 누군가의 선동이지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거래량이 충분히 나오는 상태에서 가격이 이만큼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안 해요. 전 확신합니다. 거래량이 뭐 서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한 달에 5천 건이 나오는데 시장이 반토막 났다. 이렇게까지 안 움직여요. 그럴 이유가 없죠. 왜냐면 어차피 세금은 들어오고 내수 경기가 많이 죽진 않거든요. 보세요. 거래량이 그대로인데 가격이 떨어졌다. 인테리어 하죠. 똑같이. 그대로 있죠. 좀 덜 할 수는 있겠지만. 이사하죠. 이사하면서 가전이랑 가구 바꾸죠. 그리고 중개 수수료 나가죠. 또 사는 사람 있으니까 전월세 넣으니까 전월세 계약도 되죠. 계약되니까 취득세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잖아요. 별 문제가 없어요. 가격이 내려가니까 좀 줄어드는 거지 이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는 시장이 22년도에 어쨌든 간에 대단한 충격을 받아서 완전 침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규제를 바꾼다는 건 전국에 다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국에 수급이 다를 거 아니에요. 어딘간 아파트를 많이 짓고 어딘간 안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부산이 올라가고 있다. 그럼 부산은 규제를 못 풀죠. 근데 보면은 거침없죠. 왜 이런지 아세요? 전국이 다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한국 지도에서 논산이 조금 뜨긴 하는데 의미가 없어요. 가보시면 아예 의미가 없는데 한국 지도를 펼치고 올라가고 있는 부동산은 없어요. 전세도 없고 매매도 없어요. 그냥 지옥장이에요. 근데 원래 이렇지 않거든요. 이거는 외부 충격, 뭔가 대단한 큰 임팩트가 일어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그 전에 시장을 완전히 망쳐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 이거는 지난 정권에서 싼 똥을 치우고 있는 거예요. 이건 팩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또 다주택자 편든다. 있는 사람 편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같은 이 나라 국민들끼리 생각이 많이 갈린 게 저는 되게 유감스럽긴 한데 국가는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국가를 돌아가는 돈은 어디서 나오죠? 세금에서 나와요. 세금은 주로 큰 기업이나 아니면 뭔가 재산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내거든요. 통계를 보시면은 국민들 중에서 여러분이 누리는 복지나 혜택이나 인프라 있죠. 사회 인프라. 그런 거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상위 30% 정도가 내고요. 국민 전체의 70%가 내는 돈은 국가가 그냥 유지되는 거가 간당간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금을 1년에 얼마나 내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저희 채널에 많이 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뜻은 아니지만 계산해 보시면은 세금을 내는 주체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금을 내는 주체가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푸르밀 같은 그 기업들 그리고 대형 기업들 지난 정권 때 대기업 그리고 기업들한테 어떻게 했어요? 문 닫게 하려고 그랬었잖아요. 왜냐면 제 생각엔 그분들에겐 문 닫는 게 좋거든요. 한국 망해도 상관없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집을 가진 사람,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원래 세금을 다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금 내는 주체가 다 나가 떨어지니까
국가 경제에 어마어마한 타격이 올 수밖에 없고 23년도엔 가뜩이나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뭔가 대책을 세워야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뭔 뜻이다? 첫 번째, 22년도에 부동산 시장은 엄청난 충격을 먹은 게 맞아요. 단시간에 급락을 했고 거래량이 쉽게 상식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할 정도로 낮았어요. 왜 그러냐? 집을 살 수도 팔 수도 없게 해놨거든요. 이게 도대체 제가 얼마나 더 설명을 해야지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건설사가 주택을 지어서 민간에게 공급하는 국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계속 그렇게 하면 나중에 부작용 다 나와요. 그런데 사람들은 부작용 나왔을 땐 또 정부 탓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대로 쭉 가면은 지금 다주택자들이 죽어나가고 있거든요. 집을 가진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망해 나가고 있고 23년도엔 더 많이 망할 거예요. 눈에 훤해요. 종부세 못 내는 분들이 수두룩하거든요. 세금 때문에 경매 넘어가고 세입자분들 못 돌려드려서 경매 넘어가고 이렇게 망하는 사람들 나올 거고 사업체도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돈 빌려줬던 은행도 망할 거고 또 지방이나 조그만 저축은행 또 망하면 또 난리 날 거고 또 카드 쓰다 카드 망 이런 식으로 23년도 이대로 가면은 불보듯 뻔해요. 지옥이 펼쳐지겠죠.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 지금 당장은 집을 가진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겠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모든 건 맞물려 있어요. 서로 미워하게 만들어서 그렇지 맞물려 있단 말이에요. 임대인의 집에는 임차인이 살고 있어요. 임차인분은 세금을 내지 않아요. 임대인분이 다 세금을 냅니다. 임차인분은 대출을 받은 분도 있고 안 받은 분도 있어요. 임대인분이 대출을 받은 것도 있고 안 받은 것도 있는데 둘 중에 한 분은 받아요. 임대인이 안 받았다는 거는 전세금에 대해서 이 대출을 받았다는 거고 임차인이 안 받으셨다는 거는 임대인이 담보대출을 받고 월세를 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분은 넣으시거든요. 이 둘 분 중에 한 분이 나가면 대출금 상환이 안 돼요. 그럼 또 은행에 타격 가잖아요. 다 맞물려 있어요. 이렇게 돼서 다 망하면 세금이 안 들어가요. 세금이 안 들어가면 또 국가가 망해요. 국가가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IMF 생각해 보세요. 또 기업 망하고 은행 망하고 개인 망한단 말이에요. 다 맞물려 있어요. 다 맞물려 있는데 사람들은 지금 집주인들이랑 임대인들이 망하고 고통받고 끝날 줄 알아요.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제가 어떻게 얘기해도 결과는 바뀌지 않으니까요. 이 다음에는 누군가 또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임차인분들의 차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들리시죠? 아, 또 집값 올라서 임대인들은 춤추고 임차인들은 또 피 빨리고 이게 아니에요. 다 그렇게 세뇌를 당하셨잖아요. 그게 아니라 임대인분들이 힘든 상태에서 망할 사람들 망하고 망하는 과정에서 임차인분들이 같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구제를 해줄 수도 있고 시스템을 바꿀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연쇄의 어떤 뭔가 몰락하는 그 과정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적극 개입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게 맞거든요. 정부가 지금 이렇게 해서 뭐가 좋아질까요? 정부가 다주택자를 필두로 규제를 완화한다 그러면 야당한테는 정말 좋은 구실이에요. 저 봐라. 부자들의 정부다. 초부자 감세다. 밖에 현수막을 읽었는데 가관이던데요. 교육 예산을 줄였다. 근데 문구가 뭔지 알아요? 학교에 난방이 안 된대요. 그래서 애들이 춥대요. 이런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뭐든지 간에. 서로 이제 여당, 야당이 치고받는 내용이 굉장히 사람을 자극시키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리고 요새 여당도 옛날 여당 같지가 않아요. 야당의 어떤 약간 물이 들었다고나 할까요? 되게 감성 자극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흠을 잡을 수 있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다주택자를 필두로 규제를 풀어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까지 왔다는 건 지금 부동산 관련된 입장이 싹 바뀌었어요. 사실 사람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장관님 몇몇 분들이랑 실무진 몇몇 분들은 말이 바뀌었어요, 지금. 말이 변했어요. 그냥 다주택자는 규제하면 안 돼. 부동산 필요해. 살려야 돼.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더 이상 다주택자가 악마다, 나쁘다, 투기꾼이다 이런 얘기가 점점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언제 일어나느냐? 부동산 경기를 본격적으로 살리기 위해 나설 때 나옵니다. 그럼 이게 바로 살아나느냐? 아니요. 살아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부터 컨텐츠를 만들 거예요. 이거 봐라. 규제 푼다. 이제 시장 살아난다. 그렇게 쉽게 살아나지 않아요. 왜냐? 사람들은 이렇게 인식을 해요. 다주택자? 그 돈 좀 벌라 그러면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뛰어드는 그 어떤 그 불나방들, 멍청이들. 얘네 또 규제 풀었으니까 집 사겠네. 아니요. 이분들이 그런 분도 있어요.
있어요. 정말 뇌동매매 하시는 분들 계신데 안 그런 분들이 되게 많고 지금은 뇌동매매 하는 분들은 항상 남을 따라가기 때문에 지금 못 움직여요. 지금 못 움직이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아직. 그리고 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규제를 다 풀었다? 규제를 많이 풀어줬다? 도대체 무슨 얘기시죠? 아니, 처음부터 비정상적으로 억울하게 정당하지 않게 이상한 규제를 걸어놓은 건데 그거 몇 개 푼 거예요. 아직 다 정상화도 안 됐어요. 여러분이면 지금 이 시장에서 집을 사시겠어요? 사고 싶으신가요? 지금 잘하면 다 망하게 생겼는데 23년도에 침체 리세션 온대요. 사고 싶으세요? 부도날 수도 있는데 망할 수도 있는데 금리가 몇 프로인데요? 세금이 몇 프로인데요? 사시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옛날에 징벌적으로 때렸던 규제를 몇 개 풀어주니까 집을 사겠다? 이거는 다주택자를 너무 가볍게 보시는 거예요. 혜택을 줘도 살까 말까요? 혜택을 줘도 무슨 혜택이 있는데요? 임대사업자요? 임대사업자 혜택을 준다고요? 여러분 임대사업자 가입하기 전에 딴 건 다 좋은데요. 기존에 임대사업 하신 분이랑 꼭 조언을 구해보세요. 그러면 아주 좋은 조언을 해주실 거예요. 실제 임대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어떤 시간을 겪었는지 아실 거예요. 현 정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임대사업자 지금 10년짜리, 15년짜리 얘기하고 있잖아요. 10년이면 정권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정권 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다시 얘기해서 지금 정부가 이렇게 하는 건 시장에 대해서 인식을 그렇게 했다는 거지만 전 이게 바로 효과가 크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움직일 사람들이 정해져 있고 그 사람들은 비싼 가격에 집을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지금 정부가 이렇게까지 되는 거는 시장이 정말 엉망이 됐다는 거고 뭔가 비정상적인 뭔가가 터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정부가 나섰을 때는 스피드와 강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강해집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참고를 하셔야 되겠죠. 둘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해봤자 소용없자. 다 끝났다. 집 남아 돈다. 이제 앞으로 4년, 5년 폭락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태까지 정부가 이렇게 해서 살리지 못한 적이 없으니까 시장이 다시 살아나겠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부동산은 내가 맞는 선택을 해야 되겠다. 둘 중에 하나로 갈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쨌건 제가 봤을 때 정부의 앞으로의 입장과 속도와 방향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게 바꾸고 시키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뭐 국회 통과 안 된다고 하는데 국회 통과 안 돼도 여태까지 역사를 봤을 때 방법은 다 알고 있고 그건 제가 얘기 안 해도 이미 다 기록이 돼 있고 여기 지금 산 증인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연말인데 마무리 잘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도움되었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